알레리 사업자 출동입니다. 2시쯤에 견적 들어온다 그래서 매장 가고 있는데, 제가 참 뭐랄까, 어떤 손님이 오시냐면 젊은 아가씨들인데 미용실을 오픈을 해요. 근데 이제 나는 소비자가 오면 딱 동네부터 물어봐요. 그러면 이제 동네 분위기를 봐서 이제 견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는 어디 현장이냐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들어가야 효율성이 있다. 그리고 이런 너무,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막 비싼 기계 들어가고 막 이러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많단 말이죠. 그런데 나는 거기 가서 돈 많이 들여서 그 기계 들어간들 그 현장에서는 써먹기가 어렵다. 그 분위기, 동네 분위기에는. 그러면 저는 그거를 견적을 안 해요. 하지 마라. 그것은 돈 낭비다. 그래갖고 이제 조금 그거보다 가격대 낮고 좀 저기 주변 시장에서 맞는 그런 거를 세팅을 좀 내가 많이를 하는데, 지금 이제 오시는 원장님이 얼마 전에 이제 기계가 중고가 좋은 게 들어왔댔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권했어요. 그러니까는 지금 신제품을 사게 되면은 얼만데 이거는 반값 아니냐. 그리고 깨끗하고 이 정도면 거기에서 충분하다 라고 견적을 했는데, 그분이 이렇게 눈이 휘어 아주. 그분이 자기 딴에는 이제 여유가 또 있으면 괜찮은데 또 여유가 없단 말이죠. 자기 딴에는 막 이제 막 기대감 해갖고서는 막 왔어요. 못하고. 그런데 여유가 있냐? 그랬더니 여유는 없대요.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중고 이것도 맞고 또 새 거를 한다면은 이제 이것이 맞다. 거기에서는 그리고 인테리어도 절약을 해라. 응? 그랬더니 이제 좀 어차피 이제 하긴 했는데 기분이 상했나 봐요.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맥이 많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글쎄, 그래서 새 거 하려면 하라.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새 거 하면 돈이 배가 더 들거든요. 이 정도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거 돈 낭비로 보인다. 그래서 내가 권한 것이다. 하려면 해라 했더니 알았습니다. 일단은 할게요. 그래서 갔어요. 근데 이제 몇 가지는 좀 덜 했어요. 그런데 또 어저께 또 이제 좋은 제품들이 또 들어온 거예요. 저렴하고 괜찮은 제품들이. 그래서 원장님 오시라. 근데 내가 사실 처음에 한 번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괜히 사기를 꺾은 거 아닌가. 오지랖이 내 오지랖이지. 그냥 뭐 하게 놔두지. 응? 좀 그런데 그거 내 말이 맞는데 난 이제 좀 그랬죠. 그래갖고 내가 원장님이 전화를 받길래, 원장님 내가 내내 마음이 걸렸다. 원장님은 이렇게 부풀어 있었는데 내가 사기를 그냥 이렇게 좀 꺾어놓은 것 같아서 내가 내내 마음이 걸렸고, 응? 근데 이제 제품이 또 괜찮은 게 들어왔는데 올래냐 그랬더니 자기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.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내 얘기와 똑같은 말들을 다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현실을 좀 파악을 하게 됐다. 그러면서 내가 셀프 인테리어 하는 것까지 다 알려줬거든요.
원장님께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거품이 많다. 그 원장님 지금 원장님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. 그러면 절약이 될 거다.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.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난 왜 이러지? 이럴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내 스스로가 더 속상해 할 때가 있는 거죠. 내가 왜 그렇게 오지랖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하지. 왜 내 이제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원장님이 또 이제 그 제품 들어온 거 있어서 그거 이제 보러 옵니다. 참 사람이.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세월을 살면서 돈도 벌어봤고 또 깨먹어도 받고 경험이 많았지 않습니까? 그 젊은 사람들이 그럴까봐 나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. 사람이 돈을 깨먹을 때는요, 누구 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뭐에 홀린 듯이 따라가더라고요. 그게. 그래서 그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인데 그 돈 깨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. 근데 후회는 없어요. 옳은 말을 해주는데 뭐 자기네들 위한 말인데 못 알아들으면 많은 거고 뭐. 그래서 견적 한번 놓친 적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. 폐업했거든요. 그냥 비싼 제품 그냥 다 갖다 껴놓고 그냥 그거 안타깝죠. 아유, 내 말 들었으면은 손해를 덜 봤지. 응? 오늘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이가 그 윤씨 일본 그 정상회담 잘못된 거 그 집단 그 집회가 있더라고요. 국회의원인지 어느 분이 삭발하는 걸 좀 봤는데 그래도 지금 35%의 국민이 윤 씨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. 대다수가 노인들이래죠. 60대 일부, 70대, 80대, 그리고 젊은 층 그 일본 찬양하는 일베들 그들이 지지를 하는데 지금 그 방사능 오염수를 그 일본 그 언론에서 기시다한테 그렇게 말을 했대요. 대한민국 국민 잘 설득해서 오염수를 배출할 수 있게 하겠다.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일본 언론에서는 보도되고 있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침묵을 하고 있죠. 근데 이제 그 방사능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어패류도 어패류지만 소금이 가장 문제라네요. 어패류는 우리가 일본산 안 먹으면 되는데 소금은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 물이 이제 오염되면서 소금 대한민국 그 바닷물이 저기 되면서 반드시 소금은 먹어야 되는 건데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소금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방사능 그 오염수가 그 찌꺼기는 이 바다 밑으로다가 침전이 돼서 가라앉아 가지고 끈적끈적한 환경을 바다 속이 끈적끈적해진대요. 바닥이 그 완전히 저기는 바다 속은 이제 그냥 죽은 바다가 되는 거죠. 그런데 이 머저리가
일본에서 어느 정도는 다 걸러냈다고. 근데 일본인들 자체도 일본 자기네 그 나라의 그런 통계 분석 같은 거 믿을 수 없다고들 난리라는데, 이 머저리는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냐고요. 전 정권에서 얼마나 그걸 막았어요. 어? 전 정권에서는 이제 그 일본의 저 반도체 중요 부품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보복 조치했잖아요. 보복 조치하고 뭐 나니까 저기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개발해서 자체 생산하게 됐잖아요. 이제 결국 그냥 일본인들 관광이 좀 없다는 거지, 그 외에는 일본에 의지할 게 없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일본 관광객들도 그렇게 중국인이 많이 왔지, 일본인들 명동에 가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. 남대문 시장하고. 그러니까는 일본은 사실 그냥 던져놔도 되는 나라거든요. 그냥 미국, 러시아, 중국 주변국들하고만, 북한 유대 잘 지내면 그냥 아무 적이 없이 가는데, 뭐 오지랖 넓게 진짜 오지랖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오지랖을 그런 데 써. 지금 보면은 넷플릭스 뭐 광고 이런 것도요, 일본 영화 광고 많이 해요 지금. 그리고 그 일본에 저기 관광 가는 거, 그것도 지금 광고 엄청 나와요. 윤석열이가 막 일본 지원하고 그래서. 나는 아직까지 일본 제품을 안 쓰지만은, 아니 또 어느 날인가 문구에 가서 일본 그 볼펜을 샀더니 볼펜이 잘 나오는 거예요. 그 일본 볼펜을 꾸준히 사서 썼는데, 저는 이제 정치 좀 알고 나서부터는 일본 제품은 일절 안 씁니다.